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 TV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코미디 명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살아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네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그들의 연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배우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 연기의 달인 배우 성동일입니다. 그는 마치 홀로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곤 하죠. 특히 집안일에 서툰 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쌍둥이 고개가 아빠야. 설거지할 때마다 고무장갑 작다고 어찌나 월월대는지. 나랑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럼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투덜거리는 듯한 이 대사 정말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그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집 요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나 쓰는 물건을 나한테 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또 서서 쌌지. 지겨워, 더러워.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선생님 잠깐만. 이게 늘어나네. 그렇게 그의 위풍당당했던 여포놀이는 고무장갑 하나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밖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웃음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잘못된 보증으로 온 가족을 지옥으로 초대했던 과거는 그의 짠한 가장 연기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누가 들으면 뭐 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얼른 나가라. 밥부터 먹고 오소. 이제 스크린을 압도하는 또 다른 명품 배우 신스틸러의 제왕 오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독보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어르신께선 지금 아니 계시오. 상놈 주제에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비켜라. 어떤 심각한 상황도 그가 등장하면 코미디로 바뀌는 마법. 그의 연기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의 결정체 같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이놈 저놈. 너, 내 이름 뭐야? 봉필이.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숨막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숨막혀. 지옥이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절 찾아주셔서. 그러면 곱게 죽지. 이번에는 숨만 쉬어도 웃긴 그녀,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역할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쟤네들 얼핏 부럽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우스푸어라고 다 집 있는 거지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야. 우린 빚이 없잖아. 슬픈 현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대사, 그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남다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 내가 좀 만지게 해줘. 나 잘 봐.
손목 스냅이 중요해. 거지 신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나 거지 아니라고.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어디서 해? 우리 집.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 고등어. 그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나 고등어 주면 안 돼. 이처럼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엄마 고 김수미 선생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입담과 손맞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 여성의 한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잠은 첩집에 가서 자도 진지는 꼭 집에 와서 자셨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으로 죽여준다. 내 엉덩이를 탁탁 때리면서 당신이 이겼어 이럽디다.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김치로 잡아부리세요. 지금은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최애 아들이었던 애드리브의 황제 탁재훈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순발력 넘치는 대사는 각본인지 애드리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우리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그의 유머는 예측불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 박수건달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박신양과 조진웅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건달의 몸에 무당의 영혼이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 투혼 덕분에 코미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해봐. 머리통 만지고 있네. 흥분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을 왜 뽑아? 두 배우 모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관객들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를 넘어 말맛을 살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영화는 평범한 대사도 배우들의 입을 거치면 찰진 코미디로 재탄생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반장, 반장. 엄마, 나 반장 됐어. 하지마, 하지마.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이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배우 김혜성의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중한 역할로 익숙했던 그의 코믹 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빠, 나 파스타 기계 갖고 싶어. 사줘. 집에 쌀 떨어진 내가 막 남자 등쳐먹고 그러고 싶은데 고3의 몸으론 남자 만날 시간이 없네.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퉜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처럼 이병헌 감독은 배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남과 북의 배우들이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
공조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맛집입니다. 특히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배우 이뮤나와 박민영의 티키타카는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또 철령이처럼 이렇게 잘생겨봐요.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내가 흔해 빠진 얼굴이면 진짜 빠져야 할 애들은.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영화에서도 그 유쾌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용지 한 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645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로 풀어내며 남과 북 모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독촉으로 얽힌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상담원의 불꽃 튀는 설전을 담은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난 이미 터졌거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현이다.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살벌하다, 살벌해.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공감으로,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또 때로는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이 영화들과 배우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었던 이 장면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소중히 남아있겠죠? 이 즐거운 추억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유쾌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 TV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코미디 명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살아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네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그들의 연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배우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 연기의 달인 배우 성동일입니다. 그는 마치 홀로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곤 하죠. 특히 집안일에 서툰 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쌍둥이 고개가 아빠야. 설거지할 때마다 고무장갑 작다고 어찌나 월월대는지. 나랑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럼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투덜거리는 듯한 이 대사 정말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그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집 요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나 쓰는 물건을 나한테 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또 서서 쌌지. 지겨워. 더러워.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선생님 잠깐만. 이게 늘어나네. 그렇게 그의 위풍당당했던 여포놀이는 고무장갑 하나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7,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밖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웃음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잘못된 보증으로 온 가족을 지옥으로 초대했던 과거는 그의 짠한 가장 연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누가 들으면 뭐 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얼른 나가라. 밥부터 먹고 오소. 이제 스크린을 압도하는 또 다른 명품 배우 신스틸러의 제왕 오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독보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어르신께선 지금 아니 계시오. 아, 상놈 주제에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비켜라. 어떤 심각한 상황도 그가 등장하면 코미디로 바뀌는 마법. 그의 연기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의 결정체 같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이놈 저놈. 너, 내 이름 뭐야? 봉필이.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숨막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숨막혀. 지옥이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절 찾아주셔서. 그러면 곱게 죽지. 이번에는 숨만 쉬어도 웃긴 그녀,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역할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쟤네들 얼핏 부럽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우스푸어라고 다 집 있는 거지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야. 우린 빚이 없잖아. 슬픈 현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대사, 그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남다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 내가 좀 만지게 해줘. 나 잘 봐. 손목 스냅이 중요해. 거짓 신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나 거지 아니라고.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어디서 해? 우리 집.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 고등어. 그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나 고등어 주면 안 돼. 이처럼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엄마 고 김수미 선생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입담과 손맞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 여성의 한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잠은 첩집에 가서 자도 진지는 꼭 집에 와서 자셨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으로 죽여준다. 내 엉덩이를 탁탁 때리면서 당신이 이겼어 이럽디다.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김치로 잡아부리세요. 지금은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최애 아들이었던 애드리브의 황제 탁재훈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순발력 넘치는 대사는 각본인지 애드리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우리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아,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그의 유머는 예측불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 박수건달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박신양과 조진웅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건달의 몸에 무당의 영혼이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 투혼 덕분에
코미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해봐. 머리통 만지고 있네. 흥분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을 왜 뽑아? 두 배우 모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관객들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를 넘어 말맛을 살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영화는 평범한 대사도 배우들의 입을 거치면 찰진 코미디로 재탄생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반장, 반장. 엄마, 나 반장 됐어. 하지마, 하지마.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이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배우 김혜성의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중한 역할로 익숙했던 그의 코믹 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빠, 나 파스타 기계 갖고 싶어. 사줘. 집에 쌀 떨어진 내가 막 남자 등쳐먹고 그러고 싶은데 고3의 몸으론 남자 만날 시간이 없네.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퉜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처럼 이병헌 감독은 배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남과 북의 배우들이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 공조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맛집입니다. 특히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배우 이뮤나와 박민영의 티키타카는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또 철령이처럼 이렇게 잘생겨봐요.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내가 흔해 빠진 얼굴이면 진짜 빠져야 할 애들은.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영화에서도 그 유쾌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용지 한 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645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로 풀어내며 남과 북 모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독촉으로 얽힌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상담원의 불꽃 튀는 설전을 담은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난 이미 터졌거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현이다.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살벌하다, 살벌해.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공감으로,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또 때로는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이 영화들과 배우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었던 이 장면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소중히 남아있겠죠? 이 즐거운 추억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유쾌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 TV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코미디 명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살아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네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그들의 연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배우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 연기의 달인 배우 성동일입니다. 그는 마치 홀로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곤 하죠. 특히 집안일에 서툰 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쌍둥이 고개가 아빠야. 설거지할 때마다 고무장갑 작다고 어찌나 월월대는지. 나랑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럼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투덜거리는 듯한 이 대사 정말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그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집 요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나 쓰는 물건을 나한테 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또 서서 쌌지. 지겨워. 더러워.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선생님 잠깐만. 이게 늘어나네. 그렇게 그의 위풍당당했던 여포놀이는 고무장갑 하나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밖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웃음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잘못된 보증으로 온 가족을 지옥으로 초대했던 과거는 그의 짠한 가장 연기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누가 들으면 뭐 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얼른 나가라. 밥부터 먹고 오소. 이제 스크린을 압도하는 또 다른 명품 배우 신스틸러의 제왕 오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독보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어르신께선 지금 아니 계시오. 상놈 주제에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비켜라. 어떤 심각한 상황도 그가 등장하면 코미디로 바뀌는 마법. 그의 연기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의 결정체 같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이놈 저놈. 너, 내 이름 뭐야? 봉필이.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숨막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숨막혀. 지옥이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절 찾아주셔서. 그러면 곱게 죽지. 이번에는 숨만 쉬어도 웃긴 그녀,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역할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쟤네들 얼핏 부럽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우스푸어라고 다 집 있는 거지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야. 우린 빚이 없잖아. 슬픈 현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대사, 그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남다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 내가 좀 만지게 해줘. 나 잘 봐. 손목 스냅이 중요해. 거짓 신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나 거지 아니라고.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어디서 해? 우리 집.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 고등어. 그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나 고등어 주면 안 돼. 이처럼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엄마 고 김수미 선생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입담과 손맞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 여성의 한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잠은 첩집에 가서 자도 진지는 꼭 집에 와서 자셨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으로 죽여준다. 내 엉덩이를 탁탁 때리면서 당신이 이겼어 이럽디다.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김치로 잡아부리세요. 지금은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최애 아들이었던 애드리브의 황제 탁재훈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순발력 넘치는 대사는 각본인지 애드리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우리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그의 유머는 예측불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 박수건달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박신양과 조진웅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건달의 몸에 무당의 영혼이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 투혼 덕분에 코미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해봐. 머리통 만지고 있네. 흥분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을 왜 뽑아? 두 배우 모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관객들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를 넘어 말맛을 살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영화는 평범한 대사도 배우들의 입을 거치면 찰진 코미디로 재탄생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반장, 반장. 엄마, 나 반장 됐어. 하지마, 하지마.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이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배우 김혜성의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중한 역할로 익숙했던 그의 코믹 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빠, 나 파스타 기계 갖고 싶어. 사줘. 집에 쌀 떨어진 내가 막 남자 등쳐먹고 그러고 싶은데 고3의 몸으론 남자 만날 시간이 없네.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퉜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처럼 이병헌 감독은 배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남과 북의 배우들이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 공조 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맛집입니다.
특히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배우, 임유나와 박민영의 티키타카는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또 철령이처럼 이렇게 잘생겨봐요.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내가 흔해 빠진 얼굴이면 진짜 빠져야 할 애들은.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영화에서도 그 유쾌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용지 한 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645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로 풀어내며 남과 북 모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독촉으로 얽힌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상담원의 불꽃 튀는 설전을 담은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난 이미 터졌거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현이다.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살벌하다, 살벌해.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공감으로,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또 때로는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이 영화들과 배우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었던 이 장면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소중히 남아있겠죠? 이 즐거운 추억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유쾌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 TV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코미디 명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살아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네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그들의 연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배우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 연기의 달인 배우 성동일입니다. 그는 마치 홀로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곤 하죠. 특히 집안일에 서툰 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쌍둥이 고개가 아빠야. 설거지할 때마다 고무장갑 작다고 어찌나 월월대는지. 나랑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럼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투덜거리는 듯한 이 대사 정말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그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집 요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나 쓰는 물건을 나한테 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또 서서 쌌지. 지겨워. 더러워.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선생님 잠깐만. 이게 늘어나네. 그렇게 그의 위풍당당했던 여포놀이는 고무장갑 하나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밖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웃음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잘못된 보증으로 온 가족을 지옥으로 초대했던 과거는 그의 짠한 가장 연기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누가 들으면 뭐 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얼른 나가라. 밥부터 먹고 오소. 이제 스크린을 압도하는 또 다른 명품 배우 신스틸러의 제왕 오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독보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어르신께선 지금 아니 계시오. 아, 상놈 주제에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비켜라. 어떤 심각한 상황도 그가 등장하면 코미디로 바뀌는 마법. 그의 연기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의 결정체 같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이놈 저놈. 너, 내 이름 뭐야? 봉필이.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숨막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숨막혀. 지옥이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절 찾아주셔서. 그러면 곱게 죽지. 이번에는 숨만 쉬어도 웃긴 그녀,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역할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쟤네들 얼핏 부럽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우스푸어라고 다 집 있는 거지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야. 우린 빚이 없잖아. 슬픈 현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대사, 그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남다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 내가 좀 만지게 해줘. 나 잘 봐. 손목 스냅이 중요해. 거짓 신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나 거지 아니라고.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어디서 해? 우리 집.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 고등어. 그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나 고등어 주면 안 돼. 이처럼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엄마 고 김수미 선생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입담과 손맞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 여성의 한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잠은 첩집에 가서 자도 진지는 꼭 집에 와서 자셨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으로 죽여준다. 내 엉덩이를 탁탁 때리면서 당신이 이겼어 이럽디다.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김치로 잡아부리세요. 지금은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최애 아들이었던 애드리브의 황제 탁재훈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순발력 넘치는 대사는 각본인지 애드리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우리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아,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그의 유머는 예측불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 박수건달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박신양과 조진웅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건달의 몸에 무당의 영혼이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 투혼 덕분에 코미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해봐.
머리통 만지고 있네. 흥분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을 왜 뽑아? 두 배우 모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관객들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를 넘어 말맛을 살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영화는 평범한 대사도 배우들의 입을 거치면 찰진 코미디로 재탄생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반장, 반장. 엄마, 나 반장 됐어. 하지마, 하지마.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이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배우 김혜성의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중한 역할로 익숙했던 그의 코믹 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빠, 나 파스타 기계 갖고 싶어. 사줘. 집에 쌀 떨어진 내가 막 남자 등쳐먹고 그러고 싶은데 고3의 몸으론 남자 만날 시간이 없네.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퉜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처럼 이병헌 감독은 배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남과 북의 배우들이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 공조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맛집입니다. 특히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배우 이뮤나와 박민영의 티키타카는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또 철령이처럼 이렇게 잘생겨봐요.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내가 흔해 빠진 얼굴이면 진짜 빠져야 할 애들은. 현장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으면 영화에서도 그 유쾌함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또한 로또 1등 당첨 용지 한 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으로 날아가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그린 영화 645는 분단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로 풀어내며 남과 북 모두에게 따뜻한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빛 독촉으로 얽힌 강력계 형사와 카드사 상담원의 불꽃 튀는 설전을 담은 영화 불량남녀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 자꾸 툭툭 건드리면 저도 확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난 이미 터졌거든.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어디서 조폭 행사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 대한민국 경찰 방극현이다. 이빨 좀 자주 닦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독사 같은 주둥아리 나불대는 거 봐라. 살벌하다, 살벌해. 주둥아리 조심하세요. 사람 죽이는 주둥아리예요. 이처럼 우리는 때로는 현실적인 공감으로, 때로는 기발한 상상력으로, 또 때로는 배우들의 혼신을 다한 연기로 웃고 또 웃었습니다. 이 영화들과 배우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웃었던 이 장면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소중히 남아있겠죠? 이 즐거운 추억을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따뜻한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유쾌한 영화들이 계속해서 탄생하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하세요. 지식과 감동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화관을 가득 채웠던 웃음소리, TV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박장대소했던 기억,
시간이 흘러도 잊히지 않고 생각만 해도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영화 속 명장면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전설적인 코미디 명장면들과 그 장면들을 살아 숨쉬게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한 웃음을 넘어 우리네 삶의 페이소스가 담긴 그들의 연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만나볼 배우는 연기인지 실제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 생활 연기의 달인 배우 성동일입니다. 그는 마치 홀로 조선시대에서 온 듯한 가부장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큰 웃음을 주곤 하죠. 특히 집안일에 서툰 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의 아버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 쌍둥이 고개가 아빠야. 설거지할 때마다 고무장갑 작다고 어찌나 월월대는지. 나랑 사는 거 진짜 복 받은 줄 알아. 아 그럼 마치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투덜거리는 듯한 이 대사 정말 실감 나지 않나요? 사실 그는 아내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집안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집 요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나 쓰는 물건을 나한테 줘. 아니 우리 와이프가 빨간펜 선생님인데 또 서서 쌌지. 지겨워. 더러워. 설거지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안 들어가. 선생님 잠깐만. 이게 늘어나네. 그렇게 그의 위풍당당했던 여포놀이는 고무장갑 하나에 막을 내리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밖에서 일하는 것만을 미덕으로 여기셨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어 웃음 속에서도 왠지 모를 짠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의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때 잘못된 보증으로 온 가족을 지옥으로 초대했던 과거는 그의 짠한 가장 연기에 깊이를 더해줍니다. 내 월급이 다 어디로 갔는가 했더니 채소 값으로 싹 다 들어가 버렸구만. 누가 들으면 뭐 돈이나 버는 줄 알겠다. 얼른 나가라. 밥부터 먹고 오소. 이제 스크린을 압도하는 또 다른 명품 배우 신스틸러의 제왕 오달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과 환상적인 몸놀림으로 독보적인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객주를 만나러 왔다. 어르신께선 지금 아니 계시오. 쌍놈 주제에 말씀이 안 들려. 내가 들어도 좀 작았어. 비켜라. 어떤 심각한 상황도 그가 등장하면 코미디로 바뀌는 마법. 그의 연기는 계산된 것이 아니라 마치 본능처럼 터져나오는 순수한 웃음의 결정체 같습니다. 엄마 따라왔다가 이놈 저놈. 너, 내 이름 뭐야? 봉필이. 이 새끼. 가만히 있어. 이 새끼가 그냥 숨막히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그는 우리를 웃게 만듭니다. 숨막혀. 지옥이네. 내가 죽어서 지옥에 온 거야. 저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감동했어요. 절 찾아주셔서. 그러면 곱게 죽지. 이번에는 숨만 쉬어도 웃긴 그녀, 방송인 홍진경입니다. 모델 출신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기로 자신만의 독보적인 캐릭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노숙인 역할에서의 그녀의 연기는 압권이었죠. 쟤네들 얼핏 부럽지? 나도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우스푸어라고 다 집 있는 거지들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쟤네들보다 더 부자야. 우린 빚이 없잖아. 슬픈 현실을 너무나도 유쾌하게 풀어내는 이 대사, 그녀이기에 가능했습니다. 돈 버는 방법도 남다르죠. 근데 돈은 어떻게 벌어? 내가 좀 만지게 해줘. 나 잘 봐. 손목 스냅이 중요해. 거짓 신세에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그녀의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묘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합니다. 나 거지 아니라고. 내일 내 생일 파티에.
어디서 해? 우리 집. 뭐 갖고 싶은 선물 있어? 고등어. 그런 생선 말고 생일 선물. 나 고등어 주면 안 돼. 이처럼 황당한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배우들의 연기 호흡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 엄마 고 김수미 선생님을 추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거침없는 입담과 손맞은 스크린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영화 가문의 영광에서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국 여성의 한과 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집 양반, 잠은 첩집에 가서 자도 진지는 꼭 집에 와서 자셨어. 그때 내가 결심을 했어. 너는 밤에 죽여줘라. 나는 음식으로 죽여준다. 내 엉덩이를 탁탁 때리면서 당신이 이겼어 이럽디다. 주부 여러분, 바람난 남편, 시어머니 김치로 잡아부리세요. 지금은 다시 뵐 수 없지만 그녀가 남긴 유쾌하고 따뜻한 연기는 영원히 우리 기억 속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녀의 최애 아들이었던 애드리브의 황제 탁재훈도 빼놓을 수 없죠. 그의 순발력 넘치는 대사는 각본인지 애드리브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습니다. 오렌지가 영어로 뭔지 아냐? 우리 상당히 익숙한 단어였는데 이 무식한 새끼들. 델몬트. 그럼 선키스트는 영어로 뭐냐? 때로는 엉뚱하고 때로는 허를 찌르는 그의 유머는 예측불허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다음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는 영화 박수건달입니다. 이 영화는 배우 박신양과 조진웅에게 잊고 싶은 기억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건달의 몸에 무당의 영혼이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을 담은 이 영화의 한 장면은 두 배우의 처절한 연기 투혼 덕분에 코미디 영화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탄생했습니다. 계속해봐. 머리통 만지고 있네. 흥분하지 말고. 뭘 하겠다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철을 왜 뽑아? 두 배우 모두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하고 잔인한 촬영이었다고 회고했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관객들은 극장에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웃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배우를 넘어 말맛을 살리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이병헌 감독의 영화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영화는 평범한 대사도 배우들의 입을 거치면 찰진 코미디로 재탄생합니다. 1000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 직업이 대표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네, 수원 왕갈비 통닭입니다. 반장, 반장. 엄마, 나 반장 됐어. 하지마, 하지마. 마약반 형사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이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벌어지는 이 기상천외한 이야기는 이병헌 감독 특유의 재치 있는 대사와 배우들의 환상적인 호흡이 빚어낸 걸작입니다. 그의 또 다른 영화에서는 배우 김혜성의 반전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중한 역할로 익숙했던 그의 코믹 연기는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빠, 나 파스타 기계 갖고 싶어. 사줘. 집에 쌀 떨어진 내가 막 남자 등쳐먹고 그러고 싶은데 고3의 몸으론 남자 만날 시간이 없네.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퉜어.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처럼 이병헌 감독은 배우가 가진 숨겨진 매력을 끌어내고 그것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코미디 세계를 구축하는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남과 북의 배우들이 환상의 케미를 보여준 영화 공조이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코미디 맛집입니다. 특히 진짜 자매처럼 닮은 두 배우 임유나와 박민영의 티키타카는 영화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남자 얼굴은 또 철령이처럼 이렇게 잘생겨봐요. 저같이 흔해 빠진 얼굴이, 내가 흔해 빠진 얼굴이면 진짜 빠져야 할 애들이